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개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사와 단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대상정과 육효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활입니다. 상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주역, 공개, 육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괴상을 설명하는 걸 상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괴상이 뭔가 볼까요? 자, 이렇게 6개의 부호로 되어 있는 것을 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활지세의 곤이니 땅의 형세가 곤이라는 거예요. 땅의 형세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끝없이 돌아가면서 사계절이 생기면서 만물이 생장수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상전에 말하였다. 땅의 형세가 공깨이니, 우리가 근깨가 있고 공깨가 있는데 근깨는 하늘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깨는 땅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형세가 공깨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땅의 형세는 두터워요. 그래가지고 만물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두터운 덕으로 사람이 아주 덕이 얼마나 클 수 있어요? 우리 덕이 하늘만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심, 하늘이 준 본성, 양심이라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덕이 두텁냐면 천하를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두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치를 땅의 두터운 형세를 본받아서 만인을 품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곤은 뭐예요? 곤은 우리가 팔곤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공깨는 자연에선 땅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곤자, 땅지자를 썼어요. 그럴 때 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64개의 기본이 되는 8개 중에서 공깨는 8번째 해당하는 팔곤지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서 곤이라는 것은 땅의 성질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땅의 성질은 희한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굳세요. 부드러운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겨자씨만한 부드러운 거, 그죠? 상상도 못하게 부드러운 것도 다 뜰고 올 수가 있어요. 곤의 성질은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팔곤지 지자는 땅의 형상에 대해서, 형체에 대해서 할 때는 지자를 쓰고 땅의 성질이라고 말할 때는 곤자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재물의 물자는요, 예전에는 물건만 물이 아니고 사람과 물건을 다 표현해서 공통으로 쓰일 때 물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물만 실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군자는. 군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한 마음이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껴주는 것을 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듯이 식물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이런 것도 다 인에 해당되고 사람의 성정 중에서 그 하늘이 준 본성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본성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자의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러고 이만 쫓아서 다니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군자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사람 또는 의를 행하는 사람,
또는 본성, 양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군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형체가, 만물이 형체가 생긴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다 품어주고 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체가 생기기 이전을 천재의 도라고 표현을 해요. 천재의 도. 그죠? 그 다음에 형체가 생겨난 이유는 음양의 공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음양의 소산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종 음양지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역은 음양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여기 5,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역은 음양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쉬운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들어가서 쉬는 거, 이런 게 음양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또 음양의 도라는 것은, 도는 길이잖아요. 길은 시간이거든요. 길을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딱딱 맞추는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개념은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때 역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음양의 도를 따라서 생활할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사 끝났고 단정 끝났고 상정 끝났고, 그 상 중에서 하나하나 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상전에 보면은 효가 6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설명한 것을 크기 때문에 대상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는 작기 때문에 소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상전을 설명하기 전에 한 효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공자가 거기에서 설명을 붙인 것이 소상전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육은 이상하면, 초육은 뭐냐 하면은요, 자, 초육이라는 것은 처음 초자라는 거예요. 효에도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 순서가 있듯이 이 효에도 설명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을 갖다 처음 초자를 써서 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초, 이렇게 얘기하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위상자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표현할 때 음은 음의 대표수인 육을 썼고 양에서는 양의 대표수인 구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다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라는 표현을 육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효는 초육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음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있으니까. 세 번째 것도 음이니까 6,3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다 음이니까 6을 먼저 쓰고 거기에서 순서대로 써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 육효에 대해서 다 효를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초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한한다. 이상은 뭐예요? 발벌리,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이자에 해당돼요. 우리가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밟아온 길,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서리를 밟으면,
자, 우리가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어나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리다면은 뭐가 옵니까? 서리다면은 눈이 오게 되고, 눈이 온다면 거기 얼어버리고 딱딱한 얼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미 시작을 하면은 점점 그 도를 이어나가는 것을 갖다가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상활. 자, 여기서 효사를 갖다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한다. 이건 효사는 문왕의 아들인 주홍이 붙인 거고, 그 다음에 후대에 한 600년쯤 뒤에 공자가 자세하게 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상전을 붙였던 것입니다. 상활 이상겸빙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음이 처음 엉기는 것이니, 음의 도가 처음 엉긴다. 우리는 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도예요? 양의 길이 있고 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양의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양의 길은, 양의 뜻은 생기라고 그래요. 살리는 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양의 길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음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은 살기를 주관하고 양은 생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길로 자꾸 이제 점점 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기가 없으면 양기가 있을 수가 없고, 양기가 없으면 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근계에서는 양을 설명했다면은 공계에서는 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딱한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음이 처음 엉기는 것이니, 자, 초효가 되니까 이제 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이 처음 엉기는 것이니 점차적으로 그 도를 이루어. 그 도는 뭐예요? 음의 도를 이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음의 도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그 음의 도를 이루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 완전히 음의 극치에까지 가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자, 음은, 육이라는 것은 음의 명칭이에요. 6.3, 6.2, 초6, 뭐 6.5, 상륙할 때 6이라는 것은 음의 명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양의 명칭은 뭐라고 그랬죠? 양의 명칭은 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음양의 이제 역할이 다르거든요. 양은 주로 낳는 것을 주로 합니다. 양은 뭐를 주로 한다고요? 낳는 것을 주로 한다. 자, 그것을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아니면 양 두 가지 길로 가는데, 양은 항상 살리는 것을 주관하고 음은 죽이는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만물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걸 주관하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됨을 초요에서 처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얼음을, 서리를 밟으면 딱딱한 얼음이 올 것이니, 어떤 일이 음의 도로 갔을 때는 극치에 올 것을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갖다가 우리가 6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두 번째 있으니까 6이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이효의 효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이는 뭐라고? 6이는 직방대라. 직방대 많이 들어봤죠? 직방이다. 어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직방이다.
직방이다, 특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바로 이게 주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직방되다. 유기는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곱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이 곱고 비뚤어진 마음도 많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비뚤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정직하다, 곧다, 하늘에서 준 거 이렇게 굽어지지 않고 그대로 곧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기는 마음이 곱고 행동은 방정해.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행동이 도리에 맞게 딱딱 하는 걸 방정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덕이 성대해요. 어머니 덕은 땅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감싸주듯이 덕이 성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덕이 성대하여 학습하지 않아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점을 쳐서 이효가 공께 이효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모두 우리 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집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집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호주, 집 호자, 주인 주자, 호주라 그래요. 개주에서도 그 한 개가 모든 개가 6효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개를 전체를 주관하는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걸 개주라 그러는데 공개의 개주는 2효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건괴의 개주는 몇 호가 해당됩니까? 건깨는 양이니까 위에 있을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공깨는 음이니까 아래에 있을 때 공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깨의 계주는 2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효에 아주 마음이 뜻이 좋잖아요. 마음이 곱고 행동이 방정하고 덕이 성대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 개가 나왔을 때는 무엇이든지 뭐예요? 다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요. 어느 스님이 저보고 점을 쳐달라고 그러는데 점을 쳤더니 이 직방대가 625 공개 625가 나온 거예요. 스님 이번엔 반드시 그냥 KO로 이길 거예요. KO로 이길 거예요. 이랬거든요. 2002년도 그 저기 월드컵 전날요. 제가 절에 있었거든 그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2대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직방대예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한 번 먹으니까 직방이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능력이 없거나 덕을 쌓지 않으면 10년, 20년을 써도 이게 안 나옵니다. 주역은 어떤 뭐 확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10년, 20년, 30년을 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역을 그냥 말을 외우라고 옛날에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점을 쳐가지고 미리 대비하라는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일기예보와 같은 것입니다. 수양하기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뭔가를 막 하고 싶을 때 딱 점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요.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 답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주역이라는 것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파악하고 나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3단계로 딱 이루어졌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오늘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송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보면은요 그 대처 방법이 다 나옵니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싸우라. 어떨 때는 36개 도망가라. 어떨 때는 다른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대처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 대처 방법을 따르면은
길흉이라는 걸로 결과를 말해 놓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교육에 대한 예가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예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나눈 산수몽계에 해당되는데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말 안 들을 때 어릴 때는 매질을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해를 시켜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교육받은 것을 실천하는지 잘 지켜봐라.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는 평가를 하고 다섯 번째는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받은 것을 갖다가 잘 실천하는지 그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는 어때요? 잘 실천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선생과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예에서는 선생의 도와 학생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알게 되면요 상당한 지혜,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아간다면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것이 대처 방법과 그다음에 상황 설명과 결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우리가 위편삼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편삼전, 가죽 위자, 책 엮을 편자, 석삼자, 끊어질 자.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공자의 학구열에서 나옵니다. 공자가 만년에 역을 알게 되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하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위편삼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자가 학구열을 가지고 주역을 공부하셨는데도 논어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하늘이 나에게 한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 줘가지고 내가 주역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다면은 살면서 큰 실수는 없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 못한 저희들이야 이걸 주역을 갖다가 알고 나면은 생활하는데 어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날 대비를 하듯이 인생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처 방법과 결과론을 다 제시한 것이 바로 주역에 해당됩니다. 자, 상할 이제 공자의 설명을 볼까요? 상에 말했다. 유기의 동함이 정직하고 유기는 뭐예요? 공계의 이효의 동함은 정직하게 해요. 왜 정직하죠? 마음속에 본성에 받았는데 욕심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중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로도 안 치우치고 절로도 안 치우치고. 주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를 표현해요. 중도를 가지려면 중위 가운데 자리에 있을 때 중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도가 있는 효가 몇 호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요. 자, 6효 중에서 위에 있는 3개를 외계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에 있는 3효를 내계라고 표현하는데 아래에 있는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중도를 지킬 수 있고 위에 있는 게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5효가 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효와 5효가 나올 때는 이 좋은 길한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흰 칼날도 밟을 수 있고 나라를 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도는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도를 지키려면 많은 연습을 하고 마음을 닦았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자, 불선무불리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도가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본성, 양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행동이 저절로 정직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롭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계 6이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직방대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